간단히 유투라고도 알려진 로키드 유투는 1950년대에 미 공군이 제작한 스파이 비행기인데요. 큰 크기에도 불구하고 스파이 임무에 자주 사용되지만 모든 종류의 임무에 사용 가능한 단일 제트기이죠. 이것은 7만 피트 상공으로 날아갈 수 있고 밤낮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놀라운 제트기인데요. 엄청나게 높은 고도의 비행 덕분에 비행기가 적에게 탐지되지 않고 아래의 땅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여 정보를 수집해서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진행하기 앞서 이 채널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유투 비행기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이 비행기는 1953년에 제안되었다는 걸 아시나요? 1954년에 생산 승인을 받았으며 기록적인 시간으로 첫 번째 시험 비행을 할 준비가 되었으며 1955년 랜딩 스트랩에 도달했죠. 유투 비행기는 냉전 중에 사용되었으며 소련, 중국, 베트남, 쿠바 상공을 날았어요. 이 비행기는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틀렸어요. 이 비행기는 여전히 공군의 일상 임무에 사용되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포함하여 냉전 이후 수십 차례 사용되기도 했죠. 그들은 또한 많은 나토 작전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유투는 덜 일반적인 임무에도 사용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전자센서 연구에 사용되었으며 미군이 위성 교정 작업을 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기도 했죠. 또한 커뮤니케이션 및 기타 과학 연구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기술을 갖추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들은 예상보다 더 많은 임무에서 활약할 수 있는 매우 다재다능한 비행기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행기는 오랫동안 미 공군 곁에 있었으며 거의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어요. 최신 유투 모델은 1980년대에 생산되었지만 미국은 이 비행기를 업그레이드하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는 데 수년을 투자했어요. 가장 최근의 업그레이드는 2012년에 이루어졌죠. 따라서 비행기가 나이를 먹더라도 설계의 핵심 구성 요소 중 일부를 간단히 교체하여 현대적인 요구사항을 쉽게 따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이 구형 비행기가 뛰어난 점이죠. 영원히 지속 가능하며 시간이 지나도 업그레이드가 쉽다는 점이에요. 그들이 항상 말하듯이 그들은 예전과 같은 것을 만들지 않았죠. 제2차 세계대전이 마침내 끝난 후 미국은 더 나은 감시 옵션에 투자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들은 1940년대 진주만 공격을 받았을 때 이러한 기습에 다시는 당하지 않기를 원했죠. 그들은 수년간의 연구와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적국을 감시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연구자들은 적의 상공을 쉽게 날고 군대를 감시할 수 있는 스파이 비행기 제작에 몰두하게 되었어요. 이 비행기들은 이 정보를 쉽게 미국으로 다시 보낼 수 있으므로 정부가 공격 시 회피 조치 또는 대응 조치를 계획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당시 소련의 시설과 군사작전에 대해 우리가 가진 최고의 정보는 우랄 산맥에서 일어난 전투 중에 독일군이 찍은 사진 속에 있는데요. 이 사진은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어쨌든 소련은 최근까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즉 미국은 신속하게 움직이며 적군을 감시하고 임박한 공격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해야만 했어요. 이로 인해 공군은 시속 약 500마일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최소 7만 피트의 고도에서 비행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 것을 제안했죠.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일반 여객기는 시속 575마일을 비행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매우 빠르다고 여기곤 하죠. 하지만 이 거대한 스파이 비행기는 2배의 높이로 날면서 비슷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낮은 고도에서는 얼마나 더 빠를지 상상해보세요.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시듯 이런 항공기를 설계하는 건 쉽지 않은데요. 이와 같은 것을 개발하려면 수년간의 연구가 필요하고 정부로부터 많은 자금을 지원받아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군은 1954년에 유투용 카메라 시스템을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이 카메라는 비행기의 기본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 카메라를 만드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죠. 엄격한 지침을 충족해야 하고 항공기 바닥의 작은 공간에 들어갈 수 있어야 했어요. 상상 가능한 수보다 더 많은 재설계가 있었지만 결국 카메라가 만들어져 유투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죠. 1950년경 소련은 엄청나게 공격적이었고 국경 가까이로 날아가는 것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일본 국경에 근접한 비행기를 공격할 정도로 집요했고 외부 국가가 기밀 군사기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땅에 최대한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는 유투가 놀라운 속도로 비행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소련의 능력을 훨씬 벗어난 고도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했죠. 당시 소련 최고의 항공기는 45,000피트 상공을 날 수 있었는데요. 65,000피트에 도달할 수 있는 우주선을 개발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유투의 7만 피트보다 훨씬 낮았죠. 우리가 타는 대부분의 비행기는 약 35,000피트 상공을 비행하는데요. 7만 피트 상공이라니 상상이 가능하신가요? 아마 그 고도에서 세상은 하나의 작은 공처럼 보일 거예요. 이러한 인상적인 수치들이 입증된 후 미국 공군은 유투 스파이 비행기의 가능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요. 그들은 코드명 드래곤 레이디로 CIA를 통해 총 31기를 주문하기로 결정했어요.
U2 비행기가 도입되면서 미국, 러시아, 쿠바 및 기타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죠. 이러한 임무 중 일부는 성공했지만 어떤 임무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U2는 적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미군에 제공해주며 놀라운 활약으로 현대식 개체로서의 가치를 입증했죠.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U2는 미 공군과 함께 복무 중인데요. 이 비행기는 60년이 넘었으며 가장 최근 모델은 1980년대에 생산되었다고 하죠. 미군은 순식간에 감시 임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구식 비행기를 계속 사용 중인데요. 일부 감시 위성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며, 즉 U2는 미국의 무기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다른 어떤 나라도 이와 같은 항공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U2는 수십 년에 걸쳐 그 가치를 수없이 증명했어요. 아마 이 비행기의 설계자들 중 어느 누구도 이 비행기가 60년이 넘게 사용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정말 시대를 뛰어넘는 작품을 만들어낸 거죠. 미군은 수년에 걸쳐 U2를 여러 번 수정했으며 1990년대에 메인 엔진을 교체하기로 결정하여 GE F118 터보팬 엔진으로 작동하도록 업그레이드했는데요. 충격적인 사건들로 불과 수년 만에 펜타곤은 모든 U2를 폐기하고 더 현대적인 항공기로 교체할 것을 요청했어요. 그들은 이 비행기들의 폐기를 착수하는 데드라인을 2007년까지로 정했으며 2012년에 마지막 U2가 최종적으로 폐기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U2의 수명을 2014년에서 2015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는데 결국엔 은퇴 계획이 완전히 취소되었죠. 이 비행기의 퇴역으로 공군은 약 22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지만 대신 향후 10년간 이 비행기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약 17억 7천만 달러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2025년까지 이 비행기의 폐기를 고려하고 있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현재 예정된 퇴역 날짜는 없다고 보면 되죠. 미군이 왜 이 비행기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는지는 이해하기 쉬운데요. U2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위대한 스파이 비행기 중 하나이죠. 그들은 적어도 60년간 존재했지만 다른 나라는 U2와 경쟁할 수 없었어요. 1950년대에 처음 스케치되었을 때 당시 시대를 앞서 있었으며 2021년에도 여전히 자체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믿기지 않아요. 만약 60년 넘은 차량이 최신 자동차들과 경쟁할 수 있다고 하면 저도 믿기지 않을 것 같네요. 물론 오해는 마세요. 놀라운 클래식 자동차는 항상 존재하죠. 하지만 U2는 완전히 다른 리그예요. 최근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 비행기는 공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이 비행기는 모듈식이며 매우 쉽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투자하는 대신 보유하고 있는 이 비행기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보다 합리적이었죠. 이와 같은 항공기가 다시 만들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오늘날 군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많은 무기와 비행기는 일회용으로 간주되며 파괴되거나 폐기되기 전까지 적은 시간 동안만 복무하게 되는데요. U2 같은 비행기는 찾아보기 힘들죠. 이 비행기가 마침내 퇴역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한편으론 매우 슬플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 영상이 마무리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